지금 식탁에서 자주 집어 드시는 그 채소, 60세 이후에는 뼈와 관절을 조용히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겨 드신 채소가 오히려 신장 결석을 부르고 관절을 뻣뻣하게 만들고 혈당을 탄산음료처럼 치솟게 하는 경우를 저는 현장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식품업계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혼란이 이어질수록 더 많이 팔리니까요.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채소면 무조건 좋다고 말하고 마트에서는 모든 채소가 신선하다고 광고하죠.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은 약해지고 관절 연골은 닳고 혈당 조절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잘못된 채소를 계속 드시면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움직임은 굳어갑니다. 저는 정혜준입니다. 30년간 노년 식생활과 미세 염증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시니어분들과 상담하며 식단을 살펴봤고 작은 변화만으로도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 역시 60대 중반을 넘기면서 몸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그래서 더욱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연구를 시작한 건 30년 전입니다. 당시에는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다는 게 상식이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노인분들을 만나면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겪고 계셨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채소의 성분과 노년층 대사 변화의 관계를 파고들었고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그 30년 연구의 결과입니다. 오늘은 그 숨겨진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채소 4가지, 그리고 매일 먹어야 할 채소 4가지.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앞으로 10년 여러분 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같은 나이여도 누구는 계단을 가볍게 오르고 누구는 무릎이 시려서 난간을 붙잡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이런 작은 식습관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매일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왜 똑같이 건강하게 먹는데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아픈가요? 답은 간단합니다. 나이에 맞는 채소를 먹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40대에 좋았던 채소가 70대에도 똑같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채소를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여러분 식단에 맞는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상담을 드린 박순자 68세님이 계십니다. 평소 혈압에 좋다는 말만 믿고 비트즙을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죠. 아침마다 착즙기를 돌리고 진한 붉은색 즙을 한 컵씩 드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다리가 붓고 관절이 무겁고 소변이 자주 탁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수치에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셨죠. 혈압약도 먹고 정기검진도 받고 운동도 하는데 왜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세요. 하지만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해답이 있었습니다. 옥살산이 많은 비트를 매일 섭취하면서 신장에 부담이 쌓였던 거예요. 신장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는 60대 이후에는 옥살산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칼슘과 결합해서 결석을 만들거나 관절 주변에 쌓여서 염증을 키우죠. 박순자님은 바로 그 상태였던 겁니다. 혈압을 낮추려던 노력이 오히려 다른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박순자님은 제 조언대로 비트 대신 아르굴라와 브로콜리를 바꿔 드셨고 한 달 만에 부종이 빠지고 다리 움직임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지금은 계단도 예전처럼 오르고 장 보러 나가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셨다고 하세요. 소변도 맑아지고 무릎 통증도 많이 줄었습니다. 단 한 가지 채소를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순자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작 알았으면 몇 년을 헛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비트가 나쁜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건강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60대 이후에 필요한 정보는 찾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채소 선택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놓치면 정말 아까우실 거예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60세 이후 신장과 관절, 혈당과 직접 연결되는 채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채소는 비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에 좋다고 해서 즙으로 드시고 계실 텐데요. 60세가 넘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비트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하면서 신장 결석을 만들고 칼슘 흡수를 방해해서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옥살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옥살산을 빠르게 걸러내서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신장 역과율이 연간 1%씩 떨어져요. 그러면 옥살산이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사이 칼슘과 만나서 결정을 형성합니다. 이 결정이 신장에 쌓이면 결석이 되고 관절에 쌓이면 염증을 유발하는 거죠. 2014년 신경학 연구 보고에 따르면 옥살산이 많은 식단을 유지한 그룹은 신장 결석 위험이 40%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60대 이후에는 옥살산을 걸러내는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집니다.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한 옥살산은 몸속에 쌓이고 그게 결석이나 염증으로 이어지는 거죠. 제가 만난 김정호 71세님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매일 아침 비트 주스를 챙겨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옆구리에 심한 통증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근육통인 줄 알았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결석이 발견됐고 비트즙 섭취를 중단하고 나서야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김정호님은 지금 비트 대신 아르굴라와 샐러리로 바꿔 드시고 있고 통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옆구리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소변색도 맑아졌으며 무엇보다 다리 부종이 많이 빠졌다고 하세요. 비트를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매일 즙으로 마시거나 절임으로 반찬처럼 드시는 건 위험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소변이 자주 탁한 분이라면 비트는 아예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요즘 비트즙 꾸준히 드시나요? 혹시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옆구리가 묵직하진 않으셨나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비트 섭취를 당장 중단하고 물을 충분히 드세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채소는 초록 피망입니다. 피망은 색깔에 따라 성분이 다릅니다. 붉은 피망은 괜찮은데 초록 피망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초록 피망에는 렉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렉틴은 장벽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단백질이에요. 렉틴이 위험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렉틴은 장 점막의 미세육모에 달라붙어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장벽에 구멍을 내서 장 누수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젊을 때는 장벽이 튼튼해서 버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장 점막도 약해지고 소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렉틴이 계속 들어오면 장은 점점 더 손상되고 염증은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가공되지 않은 가짓과 채소의 렉틴이 장내 염증 마커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렉틴은 특히 관절염이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더 문제가 됩니다. 염증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렉틴까지 들어오면 몸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관절 통증이나 소화 불편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정희 66세님은 초록 피망을 자주 드시다가 관절통과 복부 팽만감을 호소하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탓인 줄 알았는데 초록 피망을 끊고 붉은 피망으로 바꾸니까 증상이 많이 줄었다고 하세요.
무릎이 붓는 증상도 가라앉았고 식사 후 배가 더부룩한 느낌도 사라졌습니다. 붉은 피망은 렉틴 함량이 훨씬 낮고 오히려 항산화 성분은 더 많습니다. 같은 피망이어도 색깔 하나 차이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붉은 피망에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이 초록 피망보다 2배 이상 많고 단맛도 있어서 먹기도 좋습니다. 초록 피망을 드신 후 몸이 무겁거나 속이 더부룩했던 적 있으신가요? 과민성 장이나 관절염,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시다면 초록 피망은 피하시고 붉은 피망이나 노란 피망으로 바꿔보세요. 맛도 더 달고 소화도 편합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건강 채소로 유명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토마토에는 알칼로이드 성분인 솔라닌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민감한 사람에게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경학과 정신의학 저널 보고에 따르면 솔라닌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세틸콜린은 근육 움직임과 신경 신호 전달에 필요한 물질인데 이게 방해받으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근육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신경질환이 있는 분들은 토마토를 먹고 나서 증상이 더 심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토마토가 모든 사람에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민감한 체질이거나 이미 관절 문제가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해요. 토마토를 먹고 나서 손가락이 뻣뻣해지거나 무릎이 욱신거리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굳어 있다면 토마토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재윤 70세 님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토마토를 매일 반찬으로 드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손가락 관절이 붓고 통증이 심해졌어요. 류머티스 검사는 정상이었지만 토마토 섭취를 끊고 나니 증상이 확실히 완화됐습니다. 지금은 토마토 대신 당근과 단호박으로 대체하고 계시고 손가락 움직임도 훨씬 부드러워지셨어요. 박재윤님은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손이 굳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세요. 토마토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드시는 건 피하시고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줄이세요. 토마토 드신 다음 날 손가락이 뻣뻣해지거나 관절이 욱신거린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토마토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당근이나 단호박 같은 비가짓과 채소로 바꿔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네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채소지만 60세 이후에는 혈당 관리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감자는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흰 쌀밥보다도 높아요. 게다가 감자도 가짓과 식물이라 알칼로이드 성분이 들어있고 이게 염증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감자의 혈당 지수는 조리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삶은 감자는 78 정도인데 구운 감자는 85, 감자튀김은 95까지 올라갑니다. 참고로 흰 쌀밥의 혈당 지수가 73이니까 감자가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혈당 지수가 높다는 건 그만큼 빨리 소화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는 뜻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감자를 매일 먹는 사람은 제2형 당뇨병 위험이 3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구운 감자나 튀긴 감자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나이가 들면 췌장 기능이 약해지고 인슐린 분비량도 줄어드는데 이 시기에 감자를 자주 먹으면 혈당 조절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윤성호 69세님은 감자 반찬을 매일 드셨는데 공복 혈당이 계속 높아졌어요. 약을 먹어도 수치가 잘 안 떨어지더니 감자를 끊고 당근과 콜리플라워로 바꾸니까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성호님은 지금 파스닙이나 순무 같은 뿌리 채소로 감자를 완전히 대체하셨고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계세요. 공복 혈당이 130에서 100 이하로 떨어졌고 식후 혈당 급상승도 사라졌습니다. 감자를 꼭 드시고 싶으면 구운 형태보다는 삶은 형태로 드세요. 그리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과 함께 드셔야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자를 먹을 때 생선이나 닭가슴살,
그리고 브로콜리나 샐러드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감자 반찬 자주 올리시나요? 식사 후 피곤함이나 졸음 느껴보신 적 있나요? 그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린다는 신호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고 그러면 혈당이 또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로감과 졸음이 옵니다. 이제 어떤 채소를 줄여야 할지 감이 오시죠? 비트, 초록, 피망, 토마토, 감자. 이 네 가지만 식탁에서 빼도 신장 부담은 줄고 관절 염증은 가라앉고 혈당은 안정됩니다. 이제는 반대로 매일 꼭 먹어야 할 네 가지 채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채소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C와 비타민 K, 그리고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콜라겐은 피부뿐만 아니라 뼈와 관절을 구성하는 중요한 단백질인데 나이가 들수록 체내 합성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해줘야 하죠. 비타민 C가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콜라겐은 아미노산이 삼중나선 구조로 꼬여서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비타민 C가 촉매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가 없으면 콜라겐 구조가 불안정해지고 쉽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괴혈병 같은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비타민 K는 칼슘을 뼈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 K가 없으면 뼈로 가지 않고 혈관이나 연조직에 쌓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에는 칼슘보다 비타민 K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설포라판은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서 관절염이나 만성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조리 방법입니다. 오래 삶으면 비타민 C가 파괴되기 때문에 3분에서 5분 정도만 살짝 찌는 게 좋습니다. 끓는 물에 오래 익히면 비타민 C의 50% 이상이 물에 녹아버립니다. 찌는 조리법이 가장 영양소 손실이 적어요. 그리고 레몬즙이나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영양소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브로콜리에 레몬즙을 뿌리면 비타민 C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올리브유를 두르면 지용성 비타민인 K의 흡수가 좋아집니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브로콜리 주로 익혀 드시나요? 생으로 드시나요? 어떤 방식이든 좋지만 너무 익히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생으로 드실 때는 잘 씹어서 드셔야 소화가 잘 됩니다. 두 번째는 케일입니다. 케일은 요즘 건강 채소로 많이 알려져 있죠. 케일에는 비타민 K가 하루 권장량의 600%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양이에요. 비타민 K는 칼슘을 뼈에 붙들어 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골밀도를 높이고 골절 위험을 낮춰줍니다. 케일의 비타민 K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오스테오칼신은 칼슘을 뼈 조직에 결합시키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해요. 이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고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케일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눈 건강에 좋고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도 함께 약해지는데 케일을 꾸준히 드시면 눈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망막의 황반 부위에 축적되어 자외선과 청색광으로부터 눈을 보호합니다. 다만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분이라면 케일을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케일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갑상선 기능을 억제할 수 있거든요. 하루 한 줌 정도는 괜찮지만 매일 대량으로 드시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갑상선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케일즙보다는 데친 케일 샐러드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즙으로 만들면 영양소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산화되고 식이섬유는 버려지기 때문이에요. 데쳐서 드시면 영양 손실도 적고 소화도 편합니다. 케일 드셔보셨나요? 맛이 쓰다고 피하고 계신가요?
레몬즙이나 발사믹 식초를 살짝 뿌리면 쓴맛이 줄어들고 훨씬 먹기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오크라입니다. 오크라는 점액질이 많은 채소인데 이 점액질을 뮤실리지라고 부릅니다. 뮤실리지는 관절의 수분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관절 연골은 80%가 수분인데 나이가 들면 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연골이 마르고 닳게 됩니다. 오크라를 꾸준히 드시면 관절에 수분을 공급하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뮤실리지는 관절액의 주요 성분인 히알루론산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히알루론산은 관절을 윤활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생성량이 줄어듭니다. 오크라의 뮤실리지가 이를 보충해 주는 거죠. 오크라는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뮤실리지가 장 점막을 보호하고 변비를 예방하며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60대 이후에는 장 기능도 약해지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크라가 그런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줍니다. 장 점막이 건강해지면 영양소 흡수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오크라를 드실 때는 날로 먹기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볶아 드세요. 날 것은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고 점액질이 너무 많아서 먹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물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크라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오크라를 마트에서 본 적 있으신가요? 다음 장보기 때 한번 넣어 보시겠어요?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한번 드셔보시면 관절 움직임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크라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마늘과 함께 먹는 걸 좋아합니다. 네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채소 중 하나죠. 당근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O로 전환되는데 비타민 O는 피부 재생과 점막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돕고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자외선이나 스트레스로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특히 피부세포와 점막세포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는데 당근을 꾸준히 드시면 피부 수분도 유지되고 탄력도 좋아집니다. 당근은 콜라겐 합성과 보호를 동시에 지원하는 채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파괴되는 속도가 빠른데 당근을 꾸준히 드시면 이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피부 탄력도 유지하고 관절 연골도 보호하고 뼈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당근은 지용성 비타민이 많기 때문에 올리브유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기름과 함께 먹어야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6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생으로 드시면 비타민 C 섭취가 좋고 익혀 드시면 베타카로틴 흡수가 좋아집니다. 두 가지 방법을 번갈아 드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생당근은 아삭한 식감이 좋고 익힌 당근은 단맛이 더 강해집니다. 당근은 자주 드시나요? 주스로 드시는 게 좋을까요? 반찬으로 드시는 게 좋을까요? 사실 둘 다 좋습니다. 하지만 주스로 드실 때는 식이섬유가 제거되지 않도록 통째로 갈아 드시는 게 좋고 반찬으로 드실 때는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면 영양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이 네 가지 채소는 노화로 약해진 결합 조직을 지켜주고 피부와 관절, 뼈를 동시에 강화합니다. 브로콜리, 케일, 오크라, 당근. 이 네 가지만 식탁에 꾸준히 올려도 10년 후 몸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핵심은 분명합니다. 모든 채소가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변합니다. 신장 기능은 약해지고 장 점막은 얇아지고 혈당 조절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잘못된 채소를 계속 드시면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움직임은 굳어가고 독립적인 생활은 멀어집니다.
잘못된 선택은 신장, 관절, 혈당을 무겁게 만듭니다. 옥살산이 많은 비트는 신장의 결석을 만들고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렉틴이 많은 초록 피망은 장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키웁니다. 알칼로이드가 많은 토마토는 관절을 뻣뻣하게 만들고 신경 전달을 방해합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감자는 당뇨병 위험을 키우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반대로 올바른 선택은 콜라겐, 뼈, 움직임, 독립적인 생활을 지켜줍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C와 설포라판으로 콜라겐 생성을 돕고 염증을 완화합니다. 케일은 비타민 K로 칼슘을 뼈에 고정시키고 골밀도를 높입니다. 오크라는 뮤실리지로 관절에 수분을 공급하고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으로 피부와 연골을 보호하고 세포 손상을 막습니다. 피해야 할 채소 4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트, 초록, 피망, 토마토, 감자. 먹어야 할 채소 4가지, 브로콜리, 케일, 오크라, 당근. 이 8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식탁에서 피해야 할 걸 빼고 먹어야 할 걸 채우는 겁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 결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고 관절염으로 계단도 못 오르고 혈당 조절 실패로 당뇨약을 늘리고 뼈가 약해져서 넘어지면 골절됩니다. 70대가 되면 움직임은 더 느려지고 80대가 되면 독립적인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요양원에 가거나 가족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는 가벼워지고 관절은 부드럽게 움직이고 피부는 탄탄해지고 혈당은 안정됩니다. 70대가 되어도 혼자 여행을 다니고 80대가 되어도 혼자 장을 보고 90대가 되어도 스스로 걷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등산을 가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채소 선택 하나로 만들어지는 차이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시니어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건강하게 나이 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자기 나이에 맞는 음식을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40대에 먹던 걸 70대에도 똑같이 먹는 게 아니라 몸의 변화에 맞춰서 식단을 조정하는 거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 식탁에서 피해야 할 채소 하나를 빼고 브로콜리 한 줌을 추가해 보세요. 내일 아침 식탁에서 감자 대신 당근을 올려보세요. 단 2주만 이렇게 바꿔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리가 덜 붓고 관절이 덜 뻣뻣하고 소화가 편해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하루에 한 가지 채소만 바꿔도 일주일이면 7가지가 바뀝니다. 한 달이면 30가지가 바뀌는 거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60대, 70대, 80대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건강하게 맞이하려면 지금 당장 작은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채소 하나 바꾸는 게 뭐가 대수냐고요? 그 작은 변화가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움직이는 게 목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콜라겐이 잘 만들어지는 음식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콜라겐은 단독으로 먹는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특정 음식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되고 체내에서 제대로 합성됩니다. 어떤 조합이 가장 효과적인지 실제로 제가 추천해서 효과를 본 사례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콜라겐 영양제 드시는 분들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채소를 가장 먼저 바꿔보시겠어요? 비트를 끊으실 건가요? 감자를 줄이실 건가요? 브로콜리를 추가하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곧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오늘 하신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실지 결정합니다.